1차 주제에 대해서 청소년 성경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제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름쌤이 준비를 했고 아름쌤이 발표하고 또 아름쌤이 함께 토론하고 싶었던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청소년들의 이제 성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현장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인 것들, 성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성문화센터에서도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거의 비슷했던 걸로 제가 살펴보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고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한 4가지 정도 제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성행동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변화인데 이 몸의 변화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 아니고 좀 더 진행되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어 했는데요. 일단 한 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성 행동에 대한 부분은 특히 자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네, 혹시 일단 선생님들께 자위에 대해서 혹시 친구들에게 질문 받은 내용이 있는지? 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청소년 포함해서 성인 여성분에게도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었는데요. 공공연하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남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선생님, 여자들도 자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는 넌 야동을 보지 않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야동 문화에서 그런 여성의 자위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어떤 자위나 이런 것들이 남성에게만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있잖아요, 생각. 그리고 또 여성은 그렇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여성의 성적인 어떤 표현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청소년들에게 조금 있다는 느낌?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현장에서 느끼게 됐죠. 이게 남성은 또 대변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영상으로 시청하는 음란물 속에서의 여성의 그 성행동 장면은 픽션이라는 걸 일단 전제하는 것 같아요. 연출됐다. 일부의 행동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편적인 여성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고민을 분명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이 성에 대한 이제 분위기를 토대로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얘기를 해야죠. 네. 저는 네. 사실 제가 그 여성 집단, 네. 여성이 있는 수업 공간에서는 그런 질문을 못 해봤어요. 너희들 자위하니? 라는 말은 사실 못 해봤어요. 뭔가 남자 선생님이 그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얘기를 네, 못했고, 남고나 뭐 남중에서는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서로 간에는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반응처럼 여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너희 하고 있니? 자유행위 하고 있는 사람 들어봐 라는 질문을 거기서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제서야 애들이 안 하는 애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은 없어요.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미 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았고, 여성은 어떤지 또 궁금해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네, 방법 같은 부분은 뭐 전혀 많이 하면 이런 질문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안 좋나요? 안 좋네. 저도 키 비슷한 안 크나 뭐 이런. 키 안 크나 이런 거. 뭐냐면은 몇 번이 적절한가요? 몇 번. 네, 맞아요. 네, 몇 번이 적절한가요?
그 이제 지금 저도 자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그래도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자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나 약간의 이제 민망함 뭐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재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욕구를 풀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야라는 인식은 이제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되죠. 이것도 저희들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자위라는 주제 자체가 이제 교육에서 다루어지기 참 어렵고 또 질문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아이들은 사실 이제 본인 느끼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면 이 연애에 대한 내용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뭐 안전한 연애라던가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뭐 존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 또는 질문 중에는 성관계나 또는 스킨십 그리고 피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임이라고 하면 이 피임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의 종류 좀 더 많은 종류나 또는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질문도 들어봤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좋아하나요? 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전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 스킨십에 대한 부분이나 뭐 아니면 언제 뭐 내가 스킨십을 허락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언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어떻게 연애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게 보내야지 시간을 보내야지 무엇을 해줘야지 이 연애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될 것인가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남녀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고에서 이런 형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편견들 있잖아요. 실제 성기가 크면은 더 큰 만족감이 있나요? 체위는 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음란물 속에서 표현되는 성관계의 장면과 실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고 진짜 구체적인 행동들을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뭔가 머릿속으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나 나의 성관계 장면을 떠올리면서 확실하지 않는 것들을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답을 자꾸 찾아가고 싶은 질문들을 좀 해나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연애라고 하는 것에는 범위가 되게 커요. 초기부터 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 데이트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어떤 스킨십이나 이제 성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들이 있는 건데 너무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약간 일단 성적 행동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사귀고 있다. 우린 연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별한 관계로 표시되어지는 어떤 행동들에 조금 궁금증이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느끼게 되네요. 막 작게는 정말 연애를 어떻게 할까,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도 있지만 소수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그래요.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적 관심은 연애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죠? 네, 실질적으로 네.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잘이 어떤 관계 유지가 아니라 어떤 성적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네요. 네. 놀랍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몸의 변화에 대한 것인데 이게 단순히 뭐 사춘기의 뭐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이런 개념이나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내 몸에 생겼던 변화들 뭐 예를 들어 질염이라던가 아니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약간 제가 발기부전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뭐 성병이라던가 약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본인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이 신체적 변화, 개념적인 신체적 변화로서는 이 친구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 거의 발달 단계가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사춘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폭경 수술에 대해서 물어봐요. 폭경 수술 많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고 왜 하고 뭐 때문에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 꽤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9학년 여학생들은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질문은 보통 저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남학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폭경 수술에 대한 질문도 많지만 또 저는 약간 재미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신체적 변화 중에 선생님 왜 여자들은 겨드랑이 털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주변에 뭐 볼 수 있는 성인 여자분들이나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또 매체에서 보는 여든 여자들은 다 제모를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 중에서는 여자들은 겨드랑이 털이 안 나는구나. 왜 안 날까? 이 호기심이 있었었고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학생들은 실질적 그 질문에서 자위와 아까 말했던 자위와 그 다음에 이제 음란물에서 보면 성관계라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위할 때의 느낌과 성관계할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름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성기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조루나 지루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상대의 파트너에 대한 어떤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질외 사정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성관계를 이루어서 할 때 콘돔이 없어서 이렇게 질외 사정을 하였는데 뭐 조금 느낌상 안에다가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했는데 안 되겠지요. 뭐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될수록 물론 그 고등학생 중에 그게 한 2, 3학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질문을 받았던 적은.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학년별에 따른 이제 학급별에 따른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네. 네, 저도 뭐 인터넷에 또 지식인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올리는 질문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과 관련된 질문을 찾아보면요. 대부분 저희가 이런 그 교육을 할 때 진행하는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뭐 예를 들어 냉이 묻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춘기에 또 몸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성기 크기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이런 질문도 많고 또 이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 보면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남성 성기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색깔 변화와 이렇게 막 휘어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면 그런 거죠.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성기의 단순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뭐 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로 인해서 잘 아는데 정말 가르쳐주지 않는 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도 없는 성들 있죠. 그건 정말 실제 경험한 사람들밖에 알 수 없는 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걸 이런 데서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또 요즘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좀 성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곤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성평등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성역할 고정관념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한다는 입장보다는 약간 갔을 때 왜 저
이제 가해자의 그림에 남자만 있느냐라던가 아니면은 왜 남자만 힘든 걸 시키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아이들이 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요즘에 그 한참 이제 남혐, 여혐이 청소년들 그죠. 사이에서 좀 이슈잖아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강조돼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게 왜 남혐이나 여혐이 생겨요? 왜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나는 이제 여혐의 입장을 가지고 그 주장을 자꾸 펴고 논리도 펴고 또 선생님이 교육하는 자리에서 반박도 좀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을 다 충족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많은 호기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난 다 정립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딱 요목조목 해체를 해주니까 또 본질적으로 또 궁금해하는 관심이 또 생기는 것 같고 이게 근본적으로 궁금하다는 인식보다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맥락이나 흐름을 좀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뭐 어떠세요? 저는 교육 현장에서 사실은 특히 나이가 조금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직업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남학생, 특히 여학생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여혐에 대한 걸 방금 문화쌤이 말했던 것처럼 일단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이게 어떤 책이나 아니면 매체나 아니면 사이트 등에서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그런 여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합당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작년 겨울쯤에 안다. 자기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온 끝에 알고 있다. 꼴패들이 하는 짓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네가 생각하는 꼴패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자들 아니면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여자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금 문화쌤이 말한 것처럼 시대적으로 유행이 되는 단어들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자기 입으로 어떻게 뱉어냄으로써 자기가 조금은 주류가 되는 느낌이 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쓰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인사가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막연한 혐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막연한 혐오.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이 폭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하자라고는 하는데 하면서 이런 반발들이 일어나는 거죠. 방금 아름쌤이 말했던 것처럼 왜 남자를 잠정적 가해자로 보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피해자가 여자라고 하면 그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원인론을 이렇게 제공론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저는 변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네. 다 이제 성차별과 뭐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뭐 매체 노출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 성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그 전보다는 많아지고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는 참 좋은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논쟁이나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을 얻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성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성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어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거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올바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떤 이쪽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나 어떤 적절한 표현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대답하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상을 또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성교육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범위를 갖고 있고 또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자, 일단 시간이 조금 다 되는 것 같은데 토론으로 빨리 넘어가 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또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궁금한 점들도 많은데 그러면 대체 성인들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에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런 성적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태도는 대체 무엇인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의 행동,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나 생각하는 건전한 연애, 건전한 연애. 그 부모님이나 그 선생님이나 보호자들이나 성인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연애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말하기를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요 라든가 뭐 아니면은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요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인들, 그 청소년이 바라보는 건전한 연애, 성인들이 바라보는 건 뭐 성인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하는 거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죠. 성인들에게는 건전한 연애란 없다. 성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아이가 만약에 누군가와 이런 연애를 한다든가 했었을 때 그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애일 때는, 다른 아이의 연애일 때는 뭐 저 나이에 저렇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하고 하는 거지라고 바라보던 부모님이나 보호자들도 사실 내 아이가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적 관심이 또 생기면 부모님들은 제가 뭐가 되려고 벌써 저런 고민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네. 이런 거 많이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항상 부모님 교육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 관심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것 같지 않냐. 그걸 숨기고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성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나 왜곡된 성의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나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네가 그게 궁금하구나. 또 근데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내가 알아보고 얘기를 좀 해주겠다. 뭐 정리를 해서 니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겠다. 요런 것들이 성적 관심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성인의 바람직한 태도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길었나요, 제가? 근데 뭐 그러면 네 들었는 거도 얘기하면 정리를 하면 궁금해하는 것들 괜찮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얘기해 봐라. 그렇죠. 내가 잘 모르지만 알려줄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네,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할게. 청소년들의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성적 관심이 있을 때 이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와 그렇죠.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적절한이라는 말과 바람직한이라는 말이 되게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 굳이 말하자면 그게 그냥 최선의 태도나 행동이지 않을까, 대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거의 유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한국 사회 대중 매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 관련 메시지들이 엄청 많이 양산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은 분명히 접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이슈들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질문할 때가 잘 없으니까 그냥 관심으로만 남아있고 기회만 되면 그걸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적인 메시지가 막
난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미투 운동이나 뭐 엠번방이나 여러 가지 성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를 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나 또는 기성세대들에게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들을 애들이 서로 듣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애들이 뭔가 질문을 꺼내놓으면 그냥 기성세대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들은 그냥 투명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도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이나 관심을 자꾸 쏟아내는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 안토쌤과 입장이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 결국 청소년들이 이런 관심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쉽지는 않죠, 그게. 네. 음. 사실. 네. 안토쌤 저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뭐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든 어떤 궁금증을 가지든 사실 이미 뭐 매체나 다양한 이제 아이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들었던 내용들이고 또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최대한 다 설명을 해주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태기 잠깐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많이 됐다고요? 보태기를 잠깐 하면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 명이 좀 많이 열어주자 하는 네네네네네. 형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서 네, 네. 합의! 네, 합의.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합의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합의! 이제 딱 두 번째 공통 하나 둘 셋 공통! 네 이렇게 우리 토론 내용이 일치됐던 것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 하겠습니다. 말을 네. 버렸는데 네. 이거 더 하세요. 더 하셔도 돼요. 하세요. 더 하세요, 선생님. 결국은 네, 뭐 성교육 기관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결국 성교육을 일단 사전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지식이나 선행돼야 될 올바른 가치관 없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만 또 다루는 것은 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네, 그렇네요. 우리 2회차 얼마큼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열심히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읽어보고 답변은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